자,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에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며 대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. 그런데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6월 3일까지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. 사실 이제 파면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출당이나 찬탄파 징계 여부를 놓고 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. 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에 대한 출당 요구, 또 탄핵 찬성 의원들을 징계해야 된다는 주장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.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총장 안에 같이 못 앉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. 이렇게 했고요. 이 탈당 압박이 이어진 김성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 전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당 국민의힘에 당원을 정면 위배했다.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, 이렇게 또 맞설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당이 분열되면 망한다는 위기감 속에 윤 대통령과의 절연에는 선을 긋고 당내 단결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. 윤상현 의원은 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라고 했습니다. 전직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다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. 그런데 당내에서는 대선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수적이 아니냐, 이런 목소리 있고, 조경태 의원은 헌법 위반 행위를 한 대통령이 우리 당 1호 당원인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,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신인규 대표, 이거 절연해야 됩니까? 지금 미봉이나 봉합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저는 일단 이번 대선이 뭐 조기 대선이라는 말을 써야 될 정도로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대선을 치르는 국가적 뭐 불행입니다만은 이걸 이제 희망으로 바꿔보자라는 국민적 노력인데, 저는 참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거든요.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국민이 주권자고 국민이 권력자고요. 나머지 대통령이 이하 모든 공직자들은 권한을 위임받는 겁니다. 그럼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건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고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그러면 고용을 당하려면은 그 고용을 원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반성과 사죄와 성찰을 해도 자격이 생길까 말까인데, 그거는 없이 그냥 바로 대선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해보겠다.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전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. 또 하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오늘 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개혁신당도 이준석 후보가 결국에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, 저도 그때 국민의힘이 있었습니다. 같이 만들고 책임져야죠. 근데 저도 책임지고 이번 대선 때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나름의 각을 세웠고 본인이 쫓겨나왔다는 거를 서사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제 또 대선 나가가지고 뭘 해보겠다.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뭐 15명인가 20명인가 이제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많은 사람들과 또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열었던 수많은 사람들, 전 본인들의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한 번은 좀 되물어보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선택을 구해야지,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국민들 앞에 나와서 대선에 장이 섰으니까 권력 달라, 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다,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같은 한 무더기로 묶어버리니까 참 섭섭한데. 아니, 이준석 의원 말입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없는, 지금까지 정신줄을 놓은 국민의힘 이런 주장들은 일국의 가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국가에 반역한 민주주의적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도 안 하고 그것을, 그리고도 대선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고요. 만약에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뽑고 했던 이 과정에서, 내가 당시에는 뭐 이준석 의원하고 제가 같이 안 했습니다만, 당시 당 대표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켰고, 중립을 지킨 당 대표가 당원들과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후보가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도왔는데, 그 과정에까지 지금에 와서 어쨌든 전지적 시점에 와서 잘못했으니까 이준석도 책임져라,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.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얼마나 앞장서서 탄핵을 외치고 주장하고 그 문제에 됐고, 또 그 당대표를 쫓겨났던 사람 아닙니까? 그런데 같은 묶음을 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같이
이 상황에서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사안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토론할 때도 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이준석 의원이 좀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이게 개인적으로 뭐가 있더라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. 그러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평론의 상황과 이걸 섞어서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준석 대표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국민들이 그런 거 생각할 건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그 부분에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왔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 좀 저는 이거 신경해야 딱 한 됩니다. 말씀만 드리면요. 이준석 의원이 사과 반성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. 그리고 양두구역이라는 것이 개고기를 양머리 걸고 팔았다고 본인이 얘기한 말입니다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팔았으면 국민을 속인 게 되는 거고 모르고 팔았다고 하면 정치적 무능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설명 없이 그냥 본인이 대선에 출마해서 권력만을 얻겠다라는 그 자세 자체가 저는 분명히 문제 지적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저 개인만의 생각으로 평가하시는 것은 조금 좀 지나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짚을 건 짚어야 되니까요. 오늘 후보도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윤상현 의원의 말 있잖아요. 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뭐 국민의힘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.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뭐 출당도 있고 뭐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을 때 지지율이 5% 내외였는데 윤 대통령은 40%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런 어떤 정치적인 힘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. 예를 들어 출당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분열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? 예, 근데 대중들의 그 생각은요 정말 또 빠릅니다. 아마 오늘 뭐 내일 계속 손절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네.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제 거의 뭐 사라질 걸로 이렇게 보이고 근데 어제 뭐 오늘 계속 뉴스를 봐도 윤석열의 그 어떤 그 마음이 뭐 누구를 대표할 수 있다는 얘기. 저는 제가 언론인 출신인데 요즘 기자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본질을 읽지 못하고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흘러간 권력은 권력이 아니고 지금 그 당장 방 빼야 되는데 경호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? 경호원 중에서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모셔야 하면 될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내가 지원하겠다. 그런 사람이 없답니다. 그런 정도로 지금 윤석열에 그 대한 민심은 돌아서고 있고 이 친윤들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 그 내란 그다음에 헌재 판결 과정에서 망가진 사람들이 있죠. 그 윤상현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정치 그만둬야 될 사람이고요. 나경원 의원 같은 것도 참 훌륭한 정치인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망가졌는지 좀 안타깝고 이제 친윤은 이제 또 여러 그 각 개인의 이상한 구설수까지 겹쳐가지고 이미지가 거의 뭐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저 주말을 거치면서 그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한동훈의 그 여러 가지 부상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. 지금 윤석열하고는 뭐 거의 그 뒤를 돌려서 대다수의 국민의힘 지지자 또 국힘 의원들로부터는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한동훈의 움직임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다. 유일하게 이 윤석열의 내란으로부터 원칙을 지켜서 사실은 뭐 검사 윤석열 한동훈 아니었어요. 그래갖고 두 사람이 박근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30년을 때려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인데 그래도 한동훈은 정신을 차려서 이거는 아니다. 군대를 국회에 집어넣어갖고 이거 국민들 협박하는 아니다. 그래서 스탠스를 지켜서 지금 오늘 이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라서 지지할 만하다. 이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벌써 영남 쪽에서도 그래도 한동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한동훈 움직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두 분이 이준석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이준석이 그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서 유일하게 그 맞짱을 뜬 그 정치인으로 인식을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준석도 권력을 잡으면은 굉장히 독불 장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. 이재명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뭘 올렸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올렸는데 젊은 사람들 겨냥해서 어필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국민연금을 말도 안 되게 뭐 2배, 3배 받더라.
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요. 젊은 세대들만 겨냥해가지고 한 살에 올렸는데 제가 봐도 참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좀 더 신중하고 진중화해야 될 그런 정치의 길을 걸어야 될 게 아닌가 하면 우리 김 원장님이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 자, 절연 관련해서 댓글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. 절연 분열보다 헛된 망상이 더 위험하다. 이거 뭐 되게 촌철살인의 댓글입니다. 국힘은 이번 대선은 힘들고 다음 대선 노려라. 장기 비전 갖고 당 운영해라.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. 국민의힘 윤석열 손절 못하면 조기 대선 절망편 찍는다. 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. 박근혜 때도 대선 마무리되고 출당시켰는데 지금 이러면 풍지박산난다. 반대 의견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탈당하는 게 좋다. 이런 의견 주셨어요.